내 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르몬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냐? 특히 이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이 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자기의 어떤 성향을 모르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더 힘들고 오히려 살이 더 찌게 할 수도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체중을 빼려고 하는 거는 어찌됐든 내 생활의 양식, 행태의 변화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요. 이 과정은 좋은 변화여도 우리의 뇌에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의 양식을 적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 생활의 양식 자체가 내 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르몬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뇌는 또 코티졸을 올려요. 이 생활 양식을 적용하는 것도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고, 그리고 이 생활 양식 자체가 나한테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또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우리의 몸에서는 계속해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두엽의 능력은 점점 떨어져요. 이 코티졸이 높아지면은 뇌가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감정적이 되고 충동적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저거 먹고 난 행복하게 살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점점 더 강하게 하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 식욕 자체도 올라가고 단맛에 대한 갈망도 올려요. 그러면은 이 다이어트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어차피 가려고 하는 그 지향점 자체가 우리의 뇌에 맞지 않으면은 이런 과정들을 우린 결국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냐라고 하면은 이 초가공식품들, 특히 이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이 어떤 중독 물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번에 영국의 뉴 사이언티스트 잡지에 초가공식품들, 예를 들어서 뭐 빵이나 피자, 음료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이런 음식들은 중독 물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이나 담배처럼 우리 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독 물질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실렸어요. 그만큼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담배나 술을 끊는 것처럼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적용하는 방식과 이 변화를 적용한 최종적인 삶의 양식이 우리의 뇌에 적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주로 어떤 타입들로 나눌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설문조사지를 아래 댓글란에 링크로 해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크게 아셔야 될 거는 그 자극을 얼마나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의 뇌가 얼마나 도파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지표예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을 지향하는가, 다르게 말하면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세로토닌적인 뇌를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얼마나 우리가 이 관계를 지향하고 관계에서 만족감을 얻는 게 우리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가에 대해 짚는데, 이거는 옥시토신이나 바소프레신 혹은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뇌 호르몬들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자극 추구의 성향이 높을 수가 있어요. 특히 비만하신 분들은. 자극 추구가 높다라는 건 뭐냐? 도파민에 민감한 뇌라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있으면은 충동적으로 이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의 변화예요. 일단 유혹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달달한 간식 같은 게 보이면서 그걸 참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이걸 참는 과정 속에서 내 의지도 쓰지만 스트레스도 받게 돼요. 그러면 단맛에 대한 더 갈망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로 간식이나 전기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은 아예 집에서 치워버리거나 일터에서 치워서 안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일정한 자극이 반복되는 활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요. 정말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런 도파민을 추구하는 뇌를 가지신 분들이 매일같이 아침에 똑같은 루틴으로 먹고 똑같은 루틴으로 달리고 하는 생활을 처음에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보상 심리가 너무나 커져서 일탈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달고 더 자극적인 음식들을 쫓게 돼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신체 활동들, 뭐 야외 산책을 한다거나 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구기 종목이나 뭐 춤 같은 이렇게 좀 그 자체에서 흥미를 느낄 만한 다양한 운동들을 포진해서 다양한 자극들을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충동에 좀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먹어서, 그러니까 배불리 먹으면서 체중을 빼는 방향으로 참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참는 게 굉장히 힘든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내 삶을 좀 즐겁고 풍만하게 채우겠다,
건강한 것들로 이런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자극추구 성향이 낮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늘 하던 것들을 지속할 때 편안함을 느껴요. 아까 분과 전 반대죠. 이 자극추구가 낮으신 분들은 정말 건강한 루틴을 내가 반복하면서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단점은 뭐냐, 나한테 잘 맞지 않는 생활 양식이고 어떤 음식이었어도 그냥 익숙하니까 계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방식도 내가 예전에 했던 거 그냥 뭐 원푸드나 그냥 굶는 거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거를 반복해요.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기의 생활을 한번 객관화 해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루틴들 중에 어떤 게 나한테 잘 맞고 어떤 게 나한테 사실 안 맞는데 내가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지금 신체 상황과 자기의 생활 양식을 맞춰가지고 제할 건 제하고 조금씩 변화를 줘야 돼요. 이런 분들은 또 너무 극적인 변화를 주는 것도 불편할 수가 있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것들 한두 가지만 잘라내고 좀 나한테 잘 맞겠다 싶은 어떤 식단이나 생활 루틴들을 하나씩 넣어서 내 생활 루틴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근데 이렇게 나한테 맞는 생활 루틴을 잘 잡아 놓으시면은 이런 분들은 5년, 10년도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양식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다. 다음으로는 안전을 추구하는 어떤 위험회피 성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불안감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때 특히 달달한 음식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가짜 배고픔에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달달한 음식이 땡길 때 자기의 감정을 좀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행동들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불안감 때문에 먹는 건데 사실 이거는 불안감을 낮춰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음식이 주는 도파민과 엔돌핀이 진통제처럼 작용을 해서 잠깐 고통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혈당이 올라가다 다시 떨어질 때 또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이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반복되면서 우리 신체의 지방대사 사이클이 완전히 고장나게 돼요. 그래서 마른 비만이 되기 굉장히 좋죠. 혹은 그냥 체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적은 이런 비만하신 체형이 되거나요. 이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명상이라든지 저녁에 반신욕이라든지 혹은 낮 시간대에 어떤 산책을 하면서 휴대폰 없이 자기 어떤 감정들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넣는 게 좋고요. 이런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은 내 몸의 어떤 이 불안도와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애시당초 단 음식에 대한 갈망 자체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수면은 아까 자극 추구가 높았던 분들도 최대한 자기 절제할 수 있는 전두엽의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수면을 충분히 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성향으로 관계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격려가 내 동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요, 내가 가깝게 여기시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계속해서 하고 나의 현재 상태 그리고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으시면은 나의 이 동기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다이어트 선언 같은 거를 하셔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 특히 또 이런 분들은 반대로 함께 있을 때 뭐 피자를 먹자, 뭐 아이스크림을 먹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은 나는 지금 체중 감량을 위해서 안 먹을래, 나는 뭐 그냥 좀 입맛이 없어서 안 먹을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의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아예 그 친구들이나 어떤 회식 자리에서 최대한 그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게 자기 마음이 훨씬 편해요. 그리고 다이어트 메이트 같은 게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관계 민감도가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변의 걱정 이런 것들로 움직이진 않아요. 결국 자기가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끼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분들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중을 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논리적으로 내 신체 상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막연한 위험성, 내가 언젠가 무슨 당뇨병에 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잘 와닿지가 않는 분이에요. 객관적으로 한번 적어보고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만의 동기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스스로에게 어떤 인정받고 내 스스로 그 효용감을 느껴야 이런 분들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내가 관계 민감성이 낮고 위험의 피가 낮다. 그런데 자극 추구는 높다.
그러면은 체중을 뺐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활력의 증가라든지 컨디션이 좋아짐, 능률의 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스스로를 위한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뇌 타입을 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동기로 나는 다이어트를 시작을 할 것이고 어떤 생활 양식으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우리가 그 과정도 고통스럽지 않고요. 그 결과로 이루어진 삶의 행태도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의 어떤 뇌 타입과 맞지 않게 세팅을 해버리면은 그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게 스트레스여가지고 결국 우린 또 단 걸 먹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지고 수면이 깨지고 다시 또 악순환의 사이클로 돌아가서 또 먹게 되고 이렇게 반복되게 됩니다. 꼭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은 내가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중독 물질이다라는 걸 한번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독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지속되는 방식으로 내 삶의 행태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깨달으셔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뇌가 어떤 타입인지 어떤 호르몬에 민감한지를 알고 삶의 세팅 자체도 나의 어떤 뇌 타입에 맞춰서 해야 지속할 수 있고 효율도 좋고요. 오히려 편안하고 즐겁게 살을 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